제네시스 SUV 가운데 제일 잘 팔리는 GV70, 미국에서도 평가도 기대가 되는 차량인데 국내에서 원래 한 3,000대 전후 팔리거든요. 그리고 2.5 터보가 가장 잘 팔리는 GV70 2.5 터보 풀옵션 사양인데 아주 먼저 디자인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드 프로파일에서 봤었을 때는 전체적인 느낌은 조금 쿠페 스타일? 뭐 그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후드하고 A필러 전체적인 볼륨 이거는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휠 아치 부분, 요새 현대차들은 휠 아치하고 굉장히 거기에다가 집중을 많이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휠 아치가 저렇게 하는 게 뭐 어떤 도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또 휠도 그냥 어디 하나 가만히 놔두는 데가 없이 뭐 막 이제 뭔가를 많이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인원이 많아서 그래요. 지금 이 휠아치 이런 쪽이 현대차가 굉장히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큰 타이어를 꼈을 때 이렇게 빵빵하게 그 폭을 좁혀보고 싶어야지 차가 공격적이고 다이나믹하고 보이는데 그걸 굉장히 잘한다고. 근데 이건 21인치 휠을 썼는데도 21인치 휠을 썼는데도 반극 공간이 굉장히 커 보여요. 커요 보니까. 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나? 저게 더 빵빵하면은 훨씬 더 고성능 같이 보이는데, 보통 이제 주먹을 이렇게 넣어서 이제 확인들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이 정도로 뒤는 더 큰 것 같아요. 뒤는 훨씬 더 크고. 그 부분 때문에 그런지 차가 그냥 약간은 헐거워 보이는. 지금 휠은 굉장히 큰 휠이잖아요. 프로포션에 있어서는 문제는 없고, 뭐 아주 새롭거나 다이내믹한 그런 느낌보다는 그냥 평범한 느낌은 들어요. 근데 이제 앞에 그릴이 제네시스 그릴, 어마어마한 게 큰 그릴이 굉장히 크고, 또 밑에 양쪽 옆에 에어 인테이크 같이 뭐 브레이크 쿨링하는 그런 부분이 대부분 다 페이크지만 조금 슬롯이 뚫려져 있고 바람이 들어가긴 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커요. 근데 그런 거를 다 커지니까 조금 균형이 저는 조금 이렇게 불편하긴 해요. 이제 램프를 그냥 사진으로 이미지로 봤었을 때는 저는 이거는 좋았었어요. 하나로 쭉 돌아간 것 같은 느낌, 거기에 버디 컬러가 하나 들어간 느낌, 그거는 괜찮았는데 이제 실제로 보니까 이 후드를 여기서 자르지 않고 여기서 자르면은 이 부분이 깔끔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나로 여기까지 돌린 거는 알겠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램프를 위를 살짝 깎아서 집어넣어서 그 위에 얹혀지게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완전히 그냥 이렇게 감싸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방법으로 하면은 여기 갭이 클 수밖에 없죠. 오버슬램을 해야 되니까. 갭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여기도 그렇고, 그래서 전이 깔끔하게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쿠페형 스타일로 가면서 뒤쪽을 말았잖아요. 근데 이쪽에 A필러부터 시작해갖고 약간 평평하게 나왔거든요. GLC 쿱이나 X4에 비해서는 이 앞쪽에서의 라운드한 측면이 사실 약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끝쪽을 이렇게 만 것 같아. 이 앞뒤에 라운드를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끄는 건 알겠는데 만들어 놓은 솜씨가 아직까지는 완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디자인하고 엔지니어링에서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런데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둬야 될지, 근데 여기에서의 우선순위는 램프가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고 버디 컬러가 지나가는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니까 여기에서 끊어지면 그 느낌을 내기가 깔끔해지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법을 택했고, 하다 보니까는 뭐 이 방법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리고 이제 시리즈 가운데 가장 로우엔드면서 젊은 사람들 타겟으로 하면 오히려 램프를 더 와일드하게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거꾸로 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이게 좀 이렇게 너무 순한 놈이야.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게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딱딱 잘라지는 그런 게 아니고 여기를 순둥이 코너를 돌렸다는 거. 근데 이 차 전체가 여기에서 뒤쪽을 봐도 그런 부분들이 다 조금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순하게 조금 간 것 같은 느낌은 있어요. 후드를 닫았었을 때는 여기 디테일들이 또 튀어나와 있고 갭도 크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플러시하고 말끔해 보이진 않는데, 후드를 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깔끔해 보여요. 여기 보면요, 갈 때 이 단차가 없거든요. 이게 한 라인으로 그냥 쭉 가는 거예요, 단차 없이. 지금 말씀하신 게 그거잖아요. 엔진이 통상적인 것보다 약간 더
뒤쪽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무게 배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이제 실내 공간을 좀 손해를 보죠. 엔진이 상당히 뒤로 가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 구조는 이게 굉장히 길어. 같은, 이게 굉장히 길어. 작아서 그런가 정비하기는 되게 쉽네요. 네. 깨끗하게 마무리 잘 돼 있네. 엔진은 뷰티피케이션을 참 잘해 현대가 이제는. 옆에 사이드 프로파일에서 봤었을 때는 버디에 지나가는 이 캐릭터가 살짝 밑으로 내려가면서 그 엘리건트한 느낌을 주는 그런 거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여기 그 크롬이 지나가고 여기에서 내려오고 들어간 거, 여기 벨트 라인에 있는 거, 그 사이드 뷰에서 봤었을 때는 여기가 좀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기도 하고 괜찮아요.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자동차는 옆에서만 그냥 그대로 정 옆에서만 보건 아니면 정 프론트에서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3차원적이니까 이제 항상 제일 중요한 게 이게 360도 다 돌아봤었을 때 어딘가 뒤틀리거나 문제가 없어 보여야 되는데, 저는 이걸 보고 리어 쿼터에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부터 이상해지기 시작해요, 조금. 왜냐면 바디 캐릭터 사이드에 지나가는 게 여기서 조금 지나가면은 리어 휠 쪽이 툭 튀어나온 부분을 그냥 바디 캐릭터가 지나가다 보니까 오면서 꼴렁하고 지나가는 게 그렇게 말끔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여기 또 이쪽에서 보면 벨트 라인에 이 크롬 몰딩이 쭉 올라가는 게 위에서 내려오는 거 있죠. 여기 올라갔다가 여기서 내려와 가지고 가는 거, 이거하고 이 성격도 그렇게 말끔하게 완전히 잘 연결되는 것 같아요. 저쪽에서 보시면 이게 옆에서 볼 때는 제대로 갔어요. 그런데 이게 차라는 건 플랜 뷰가 있거든요. 여기가 튀어나왔으니까 거기를 이 선이 따라가니까 옆에서 볼 때는 괜찮은데 여기서는 가면서 가다가 이렇게 춤을 추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이상하게 봤던 건 뭐냐면 여기서 보시면 이게 선이 왔다가 바로 그대로 일로 이어지면 되는데 이게 안으로 숨었잖아. 숨고 다시 여기서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오목하게 들어간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이게 선이 매끈하게 빠지지가 않은 거예요, 뒤에서 볼 때. 네, 좀 잘 이 뒤쪽 부분이 뭐가 어딘지 정리가 안 됐어. 모르게 이렇게 좀 정리가 안 됐어. 불편해. 네. 아니 근데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이라면 네. 불편해도 이해가 가고 그거를 뭐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이거는 새로운 시도가 아니라 보통 미안하지만 프리미엄 브랜드에서 하지 않는, 조금 이거는 하다가 그냥 시간 없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옆에서만 보고 차를 디자인하지 않잖아요. 여러 면에서 여러 뷰에서 봐야 되는데 하다가 보니까는 야, 시간 없는데 이거 어떡하지? 할 수 없어, 그냥 가 라고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냥 소비자들이 이게 왜 이렇게 됐을지를 잘 모를 수는 있지만 이런 게 한두 개가 모이면 어색해 보이는 거. 이 차는 그냥 마음에 별로 안 들어. 뭔가 이상해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차 디자이너들은 디자인할 때 여러 면에서 다 이상하게 보이지 않게, 이상하게 보이는 부분이 없게 그걸 해야 하는데, 여기는 전 좀 그런 부분이 이 뒤쪽에서 보면은 정말 이 벨트 라인도 하다가 올라가고, 그런데 사이드 뷰에서 봤었을 때는 어느 정도 이것도 살짝 느낌은 있어요. 그런데 뒤쪽에서 보면은 이거 올라간 거하고 이거하고 맞지를 않아요. 이거 보시면 여기 요것만 플라스틱이거든요. 색깔이 안 맞아. 요것만 플라스틱이니까 저것도 맞춰야 되는데 사실 맞추기는 어렵지. 철판하고 플라스틱은 색깔 안 맞죠. 다른 페인트 써야 되거든요. 플라스틱하고 철판에는 그거 아직 못 맞춘 거지. 이런 데도까지 디테일을 다 둬가지고 그런 디테일 넣는 거보다도 저는 아주 미안하지만 기본적인 거에 디자이너들이 그냥 했다가 나중에 차가 나온 다음에 이건 아니었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미리 잡았었어야 될 것 같아요. 한 가지가 또 휠 아치 있잖아요. 휠 아치를 옆에서 보시면 여기하고 뒤가 더 커 보이지 않아요? 이 폭이? 이게 네. 그렇네. 그렇죠. 왜 그래요? 나는 오히려 이걸 반대로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해. 처음에 디자인할 때 이렇게 컴파스 같은 걸로 일단 돌려놓고, 왜냐면 컴파스로 돌리는 이유는 바퀴가 동그라니까.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이 뒤에가 커지면은 아예 커지거나 그렇게 한다면 뭐 이해가 갈 수 있어요. 왜 그랬는지, 아니면 이걸 조금 좁히든지. 근데 이게 커지니까 그렇게 하면은 휠아치가 벙 떠 보인다, 그죠? 조금 어벙해 보이고, 앞쪽으로 안 그래요. 들면은
바퀴가 뚝 떨어질 것 같은 앞쪽은 느낌. 안 그래. 네, 앞쪽은 같아 보여요. 희한하네. 앞쪽은 같아. 여기도 내려가면서 이쪽 맨 끝에서 조금 커졌네. 일반 소비자들은 전혀 신경 쓸 일이 없는 부분인데 일반 소비자들은 네. 그냥 지나가면서 그거를 왜 이렇게 했을까 이거를 이야기는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뭔가 이상해. 뭔가가 이런 게 몇 개가 모이면 뭔가 이상해. 프리미엄 브랜드는 그래서 시간을 많이 들이고 공을 많이 들여서 그걸 잡고 또 잡고 또 잡고 그걸 다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디테일이 중요한데 근데 이 디테일이 조금 그냥 뭐 앞에 후드의 부분도 그렇고 위라치 부분도 그렇고 벨트 라인 지나가는 거 위에 크롬 내려오는 거 바디 캐릭터 지나가는 거 그건 알겠는데 전체적인 그 느낌을 잠깐 보면 뒤에 이렇게 동글동글한 느낌이 조금 포르쉐 같은 그런 카이엔. 부분이 조금 있죠. 네. 조선의 막한. 동글동글하게 가다가 밑에 가서 동글동글이 아주 큰 동그라미가 딱 두 개 있는 게 굉장히 힘이 센 엔진이 들어있을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다른 것보다 오히려 저 램프 두 줄로 가는 거 이거는 여기 비율이라든지 이런 걸 봤었을 때 그렇게 이 위쪽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균형은 잘 맞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제네시스 레터링이 들어가는 게 여기 전체적인 비율은 저는 깔끔하고 GV80보다 GV70에서 디자인 포인트를 여기가 이 차가 더 좋다는 소비층이 많대요. 이유가 포르쉐 닮아서. 여기 뷰가 이렇게 정 뒤에서 봤었을 땐 괜찮은데 여기서 딱 보면 잠깐만요. 이 부분 보시면은 통통한 두부를 끈으로 묶어가지고 끈을 딱 빼면은 요 모양이 딱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미안하지만 조금 네거티브한 표현입니다. 아니면 버디 캐릭터가 오면서 끝까지 가지 말고 중간에 오면서 없어지면 없어지든지. 저런 걸 해결할 수 있을 텐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건 모르겠어요. 자, 오늘은 GV70을 가지고 아재라이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타고 있는 차는 무려 6,901만원? 6,900. 저희가 만원 깎아서 6,900만원. 얼마 전에 탔던 벤츠 1억 8천짜리 GLS보다 인테리어가 더 고급스러워서 정말 감탄하고 있는 제네시스의 인테리어 이 소재나 이런 부분인데 잘 팔릴 만한 이유가 있다 정도 느낌이 들더라고요. 굉장히 만지고 눈에 보이는 그리고 안 만져지는 데까지 굉장히 고급스러워서 깜짝 놀랐는데 그리고 뭐 이런 스티치도 너무 고급스럽고 인테리어는 상당 부분 호평이 이어지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비교하면 G70은 이제 스포츠 세단으로서 뒤 시트가 좀 좁으니까 훨씬 여유가 있죠. SUV라 그런가 여유가 있고 헤드룸이나 숄더룸이나 뭐 괜찮아요. 괜찮은데 역시 어른이 장거리 앉아가기에는 이 타겟 커스터머가 그러한 것처럼 어린아이들이 앉아가면 딱 좋겠다 생각이 들 정도로 키 큰 어른이 안락하게 앉아가기에는 조금 아직은 그렇다. 이 차시 세그먼트 자체가 그렇죠. 저는 이 차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차고도 감탄했던 게 현대가 이 후륜구동 고급차를 만드는 스킬이 점점 좋아져서 굉장히 정교해졌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G80이나 G90은 옛날 현대 브랜드일 때 만들어서 그냥 크게 만들어서 무겁게 만들어서 지금은 좀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베이스만 GV80도 좀 무거워. 근데 사실은 제네시스가 제대로 기본부터 해갖고 만들기 시작한 건 G70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G70도 보면 무게가 그래도 BMW 3에 비하면은 한 80kg, 90kg가 무거웠던 것 같아. 그런데 그걸 베이스로 SUV를 만들면서 X3하고 이 차하고 무게를 비교하면 1.9톤으로 거의 유사해. 그러니까 잘 따라왔다는 거죠. 경량화 시키면서 그것도 뭐 안전성이나 어떤 가속성 같은 걸 희생하지 않으면서 그래서 굉장히 이 샤시 만드는 기술이 좋아졌구나. 아까 연비도 BMW X3만큼은 아니지만 상당히 좋아요. 많이 따라왔어요. 더구나 이 파워트레인 쪽에 엔진의 어떤 마력 같은 걸 보면 이건 2.5 가솔린 터보인데 304마력이잖아요. 근데 BMW X3 보면 2.0 가솔린 터보 해갖고 180밖에 안 돼. 아니 BMW 2.0 근데 300마력 넘는 거 그것도 있죠. 그러나 180마력이 있는 것이 값이 이거보다 거의 1,000만 원 이상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엔지니어링 스펙상으로는 거의 다 따라와서
BMW보다 10%에서 15% 이상 싸니까 가성비 좋은 프리미엄 브랜드로서의 입지는 이제 굳혀가고 있구나. 그러면 이제 향후 나올 새로운 G80, 새로운 G90도 아마 상당히 경량화시켜서 연비까지 좋아지면서 제대로 기반 위에 올라서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또 벤츠하고 비교하면 벤츠 GLC 같은 것도 너무 비싸. 그러니까 벤츠에 비하면 정말로 이거는 좋은 가격에 좋은 차를 탈 수 있는 꼭 브랜드에만 이렇게 집착하지 않는다면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게 2.5 터보 엔진이 볼보 수준 정도의 진동이 있어요. 시동 걸어서 서 있을 때도 그렇고. 가솔린인데? 네. 저 처음에 이거 아까 탔을 때 디젤인 줄 알았어. 그래요? 네. 지금 이럴 때 이 손을 이렇게 올려놓고 손이 막 들들 떠니까 이건 2.5 터보 엔진이 특성인 것 같아. 근데 이제 이 차에 대해서 아직 미국에 출시는 안 했지만 여러 미디어에서 이제 평가를 하는 거 보면 일단 디자인에 있어 갖고 new and different, 그러니까 새로운 스타일링이라는 거죠. 쿠페형이지만. 그래서 이상엽 전무가 얘기하듯이 제네시스의 디자인은 그 어느 것도 담지 않은 자기만의 레시피를 가질 거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성공한 것 같아요. 예상 가격이 나오는 거 보면 기본 모델이 한 42,000불 정도에서 2.5 이거 얹어 갖고 X3나 GLC하고 1,2,000불 차이밖에 안 나. 그러면 거의 따라 붙은 거죠. 제네시스가 이제 현장에서 얼마나 DC를 하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MSRP를 보게 되면 이제 거의 따라 붙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니 근데 제네시스 가격 정책이 일단 기본 사양에 거의 수입차에 생각하는 거의 준 풀옵션을 다 넣어놓은 것부터 시작을 하니까. 네, 근데 미국에서도 현대는 옵션을 많이 나와서 기본으로 하니까. 그러면서 자기들이 지금까지 본 가운데 가장 발전된 제네시스 모델이다. 우리가 보는 견해하고 되게 비슷한 거죠. 사람 보는 눈은 비슷하니까 기대를 많이 건다. 호평이 많더라고요. 이게 소음 같은 게 조금 디젤 같은데? 그 사운드를 맞아요. 가상 사운드를 제일 최강업해놨어요. 가상 사운드? 네. 그걸 왜 해놨어? 기분 좋게 달리는 아니, 터보 그러면 같은 것들. 정확한 평가가 안 되지. 터보나 그런 힘이 있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엔진의 소리만 그냥 큰 것 같아. 기분 좋게 느껴지려면 엔진에 살짝 진동하고 엔진에 나오는 소음하고 배기음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야 돼,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조금 이건 엔진이 러프하다는 느낌, 그런 소음인 것 같은데. 근데 진짜 이 풀옵션 사이에는 인테리어는 어디 소재만큼은. 뒤에 앉아서 보게 되면 이 도어 쪽에 손 놓는 데하고 이런 데가 느낌이 참 좋아요. 아주 고급스럽게 잘했고 이 메탈도 도어 핸들도 무광으로 잘 처리해서 고급스럽게 미끄럽지 않게. 근데 뒤에 앉아보면 역시 차가 좀 작아서 그런가 진동이나 그런 거는 그냥 올라오고요. 노면 상태가. 풍절음은 이게 이중 접합이니까 풍절음 쪽은 잘 막아주는 것 같은데 바닥에 진동이나 소음은 올라오고요. 그렇게 안락하다는 느낌은 없어요. 근데 뭐 이 세그멘트의 차는 다 그렇지 뭐. 이걸 어떻게 안락하게, 전기차가 아닌 이상 이거 어떻게 안락하게 하겠어. 등에서도 계속 진동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감안하고 타야 될 것 같아요. 진동만큼은 좀 해결해줘야 될 것 같아. 그거만 해결하면 낙한 조선자 빼도 될 것 같은데 얘는 진짜 조선의 막한인 것 같아. 스티어링 잡고 계시는데 특징이 느껴지세요? 현대나 제네시스나 왜 이렇게 조금 달리면 불안해지는지 몰라. 뒤도 불안해요. 뒤에 앉아있는 사람도. 아니 그러니까 차가 좀 붕 뜨는 것 같지 왜 자꾸. Too much information이다. Too much information. 뭐 이거 왜 이렇게. 저 맨 오른쪽 창은 바꿀 수 있어요. 이거 하나로 그냥 통합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되고 오른쪽 창은 뭐 날씨. 저 가운데 있는 거는 좀 멀리 보여주는 것 같은데 그럴 바엔 좀 더 멀리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 별 차이가 안 나. 하나 둘 셋 여기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거기 설명 나오는 것까지 네 군데에서 나오고 있어. 근데 역시 후륜 구동이니까 뒤에 앉아가도 어지럽지 않네. 앞에가 어지러워요. 근데 저는 인테리어 레이아웃이 굉장히 말끔하게 잘 된 것 같아요. 내비게이션도 살짝 그 밑에를 조금 넓게 해서 그냥 직사각형이 딱 붙은 것 같지 않게, 안에 물론 그 화면 나오는 거는 직사각형으로 딱 돼 있지만 전체적인 그 프레임은 살짝 사다리꼴로 돼 있어서 조금 다 여기 연결이라든지 조화는 잘 된 것 같고, 특별히 쭉 연결돼서 벤트가 중간중간에 있고 심플하게 그 라인을 간 거, 그것도 아주 심플해서 참 좋아요. 인테리어에서 막 너무 복잡한 것보다 이렇게 심플하게 하는 거는 좋은 것 같고, 여기 하나 들어간 이 스위치들, 이것도 굉장히 예뻐요. 그러니까 이건 거의 진짜 이런 인테리어는 거의 못 본. 이거는 디자인할 때 요 섹션 있잖아요. 요 인테리어에 요 IP의 이 섹션, 이거를 쭉 만들어 놓고 요 부분을 딱 잘라서 거의 하몽에
하몽의 이 하몽의 섹션을 칼로 싹 도려낸 것 같은 이렇게 한 모양이 그러면 이렇게 딱 나오니까 예,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전 예뻐요. 제가 하몽을 좋아해서 그런지. 근데 여기 스위치들 이거는 큼지막하고 누르기에는 괜찮은데 다른 디테일이라든지 깔끔하게 한 거에 비해서는 조금 투박해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투박해 보이는데 어떻게 이게 색깔들이 똑같은 그 매트 크롬이 아니고, 예를 들면 이건 손을 대서 뭐 오래 닿아서 그런 게 아니라 내비게이션은 더 매트 느낌이 나고 다른 건 조금 더 샤이니해요. 이게 전부 조금씩 달라요. 디테일이 뒤에서 조금... 보면은요 요 스위치들의 광택이나 색깔이랑 양쪽의 프레임 쪽에 그것도 다르죠. 광택과 색깔이 확 달라요. 달라요. 근데 여기가 이제 여기는 손이 안 타는 거고 여기는 계속 손이 처음 나올 때부터 확 달라. 근데 이거를 깨끗하게 닦아도 제가 보기에는 퀄리티 컨트롤은 잘 안 된 것 같아요. 전체적인 인테리어는 저는 엑스테리어보다 더 다 잘 정리가 오히려 된 것 같아요. 아직까지 뭐 이 컬러 조금씩 매치가 좀 안 되는 것들, 그런 거 빼고는. 근데 그런 게 사실 디테일인데, 가죽도 옆에 도어 패널하고 IP하고 조금 색깔이 달라요. 여기는 살짝 파란 톤, 붉은 톤이 조금 더 들어가 있고, 옆에는 그런 톤이 덜 들어가 있고. 좀 그레이해 보이죠? 그리고 저 아까 A필라 쪽에 디테일 저거 삼각형 창문 만들어 놓은 것도 좋은 아이디어예요. 저거 시인성 훨씬 좋게 만들죠. 예, 조금이라도 더 보이면 A필러에 뭐 어떤 게 가려 있었을 때 여기를 통해서라도. A필라가 너무 두껍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안쪽은 너무 두껍게 들어온 것 같은. 저 에어 벤트를 넣어서 그런가 봐. 벤트가 아니라 사이드 디프로스트. 사이드 디프로스트. 사이드 디프로스트. 근데 너무 뒤에서 보니까요 굉장히 두꺼워. A필라가. 전체적인 스페이스는 굉장히 넓어요. 이 차 사이즈에 비해서. 여기에도 이 다이아몬드 패턴이 여기도 들어가 있어요. 여기도 디테일이 아주. 디테일 넣을 수 있는 거는 그냥 다 집어넣네. 그리고 저 스티어링 휠은 이게 스포츠 팩이니까 저거죠. 기본 모델은 GV80하고 똑같더라고요.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여기 스티치까지. 고급스럽고 스포티해 보이고, 뭐 그립감도 좋고, 저는 이건 문제 없던데요. 아까 운전하다 보니까. 뭐 디자인은 저는 이건 좋은 것 같아요. 앞에 시트에 비해서 뒤가 굉장히 시트이 딱딱하네요. 등받이도 그렇고. 근데 그게 제가 앉아보니까 운전석하고 조수석도 차이 나요. 그러니까 조수석은 약간 그래요? 뒷자리 느낌이랑 비슷하고, 여기만 뭔가 그 마사지 시트 넣으면서 뭔가 좀 다르게 한 것 같아, 느낌이. 그럼 마사지 시 여기밖에 없어요? 네, 없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거 왜 광도가 너무 달라. 요게. 자세히 봐봐요. 색깔 다르고. 그러니까 일부러 얘기를 안 하고 있으니 이제는 잡아내시네. 근데 이거는 모르겠어요. 그 색깔을 일부러 다르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디랑 다르게요? 네, 여기랑. 그건 좀. 아이고, 이런 그러니까 뒤집어 씌운 약간의 저런 느낌. 게 밖에 엑스테리어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저런 걸 다르게 하는 의도라는 거는, 그거는 디자인할 때 미안하지만 기본적으로 안 하는 부분이니까. 색깔하고 광도가 이거하고 도화 이거하고 일정해요. 똑같아요. 이어주는 요 부분이 달라. 그러니까 통풍구하고 그러니까 요만큼을 뒤집어 씌워서 뭐라 그럴까, 계기반이다 라는 느낌을 약간. 근데 옆에서 보면 딱 색깔이 확 다르게 느껴지니까. 자꾸 그런 얘기하면 현대에서 돈 받았다고 그래요. 만약에 의도성으로 하려고 하면 거기를 연결하지 말고 띄어야 되죠, 차라리. 그러니까. 근데 연결을 했다라면은 연결성을 보여줘야 되는데, 거기에 연결하면서 색깔이 완전히 다르면은 또 의도적으로 할 수도 있어. 근데 너무 비슷한데 달라. 그거는 퀄리티 문제. 이거는 메탈이고 이거는 플라스틱 코팅인가? 플라스틱이에요. 여기는 플라스틱. 아니, 플라스틱이 됐건 메탈이 됐건 그 디자인의 의도는 네. 똑같은 그 어떤 광택이라든지 그렇죠. 그런 게 가는 못 게 맞춰. 예, 근데 이건 메탈 맞다고 같아. 생각해요. 요거는 뒷좌석 뭐 공간이 아주 넓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뭐 좁거나 불편한 느낌은 전혀 없어요. 난 이게 아주 마음에 들어. 툭 튀어나온 게. 깜짝 놀랐네. 손이 이쪽으로 와서. 지금 여기 앉아보니까 딱 알겠는데, 이 인판넬에 이렇게 볼스터가 뚝 튀어올라온 부분이 있으니까 앞에 보기는 좋네요. 이 거리감을 갖기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보다. 이건 좀 아니다. 이 사운드는 좀 스포츠 모드에서 좀 더 다듬어야 되겠다. 나를 흥분시키지 않아. 나를 피곤하게. 이건 아니라고 봐. 이건 아니라고 봐. 이건 아니라고 봐. 참 나가긴 잘 나간다. 스포츠 모드지만 굉장히 부드럽고 경쾌하게 매끄럽게 촥
내가 옆에 경쟁 모델 지나가네. X3. 나 같으면 이거 살 것 같은데 저거 안 사고. 저도 이거 살 거. 정말이요? 어. 가격이 얼마 차이 나요? 차이 많이 나요. 1,500. X3가 180마력이에요. 기본으로 파는 게. 그게 이거보다 1000만 원 이상 비싸거든요. 250마력도 있고 뭐. 그러니까 비교가 안 돼, 스펙은. 고속에서의 어떤 자세는 참 좋거든요. 코너링도 그렇고. 근데 역시 가속할 때 펀치력은 부족하고 사운드, 엔진 사운드가 이게 볼륨이 큰 게 아니라 볼륨은 작은데 톤이 높은 거 있죠. 톤이 올라가니까 내가 흥분되는 게 아니라 짜증이 나려고 나가는 거는 엔진하고 미션하고 매칭이 참 잘 돼 있네. 매칭이 엔진하고 뭐 트랜스미션 이런 매칭이 우리가 타본 차 중에서 안 되는 차는 딱 하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뭐요? 다 매칭이 잘 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뭐가 안 됐어요? K5죠. 간단히 총평하시죠. 제네시스의 이 정도 사이즈의 SUV 이거는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요. 전체 프로포션이라든지 이런 걸 봤었을 때 조금 밖에서 봤었을 때는 헤드룸에 문제가 없을까 생각했는데 헤드룸 전혀 문제 없고 안에 타서도 안에 스페이스 충분하고 인테리어도 좀 만족스러워요. 아직 조금 디테일 이거는 뭐 퀄리티 컨트롤이 지금 나온 지 얼마 안 됐나? 1년 됐잖아요. 1년 됐어. 1년 됐으면 이건 처음에 나온 차인가 보죠. 하여튼 근데 그런 건 조금 컨트롤이 돼야 되겠지만 전체적인 면에서는 소비자한테 이건 굉장히 어필할 수 있을 만한 차다.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들을 상관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거에 불편하지 않으면 저는 아주 불편하지만 저하고 상관없는 소비자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소비자들은 사도 좋을 것 같은 느낌은 있어요. 감안하고 타는 거죠. 저는 이게 조선의 마칸이라고 불리는 거를 전 디자인에서 상당 부분 의도하지 않았을까. 특히 뒷모습은 아마 조선의 마칸을 상당 부분 의도한 느낌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고 2열 공간이 생각보다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패밀리 SUV로 6천만 원, 5천만 원 후반에 6천만 원 초반에 제일 극찬하고 싶은 분이 진짜 인테리어와 어디서도 보지 못한 이 스위치 달린 이런 부분이 센터 페인시아가 너무 마음에 들고 최고급 옵션이라고 하지만 이 색깔이랑 스티치랑 너무 예뻐요. 그런 부분들이 참 완성도 높고 처음 만든 이런 컴팩트 SUV를 제네시스 브랜드로 달고 나왔을 때 상품기획 의도성이 조선의 마칸 딱 맞게, 그리고 절대 포르쉐에 비해서 이 인테리어가 떨어지지 않는 점들은 현대기아의 실력을 한번 보여준 거 아닌가. 그리고 결과적으로 마지막 치명적 단점, 무슨 2.5 터보 엔진, 한 20년 전에 나온 엔진처럼 차가 덜덜거려요. 304마력을 안 뽑아도 뭔가 250마력을 뽑더라도 뭔가 좀 해결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아까 계속 저희 정차하고 밖에 나와 있을 때 안에 있으면은 그 진동이 꽤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 부분은 좀 치명적인 단점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제네시스라는 브랜드가 렉서스와 인피니티가 세상에 나온 다음부터 대중 브랜드가 후륜 구동의 고급 브랜드를 시작한 게 30년 만이죠. 그래서 세계 자동차 업계가 상당히 주목했던 건 사실이죠. 그런데 이제 초기에는 런치를 빨리 해야 되고 제품은 금방 안 나오니까 현대 브랜드를 개발했던 거에다가 이제 제네시스 붙여가지고 하다 보니까 독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제대로 평가도 받지도 못하고 차가 무겁다, 둔하다, 어쩌고 저쩌고 네트워크도 현대 걸 쓰다 보니까 제대로 아직까지는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미국에서도 별도 네트워크를 갖춰간다 그러고 제네시스 브랜드의 팀을 만들어서 그야말로 드로잉부터 시작해 갖고 만들어낸 G70 그다음에 그걸 베이스로 하는 GV70을 보니까 현대가 실력이 있구나, 내지는 점점 이 후륜 구동의 고급차 만드는 기술이 정교화되어 간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자동차 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기분 좋게 생각하고요. 지금 이 차 자체는 제네시스 브랜드의 특징을 현대가 주장하는 것처럼 고속주행의 그냥 가속성을 즐기는 그런 브랜드가 아니라 안락하고 편안하고 정숙하고 그냥 공간 잘 뽑아서 패밀리용으로도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거에 컨셉에 맞추어서 엔진을 넣은 제일 젊은 층이 쓸 수 있는
세그먼트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경쟁 브랜드에 비해서 역시 부드럽고 말랑말랑하고 그냥 평범하게 가정용으로 쓸 수 있는 차 같다. 특히 여성분들이 굉장히 운전하기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테리어 굉장히 잘 했고요. 한술에 배부를 수 없으니까 여러 가지 디테일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만, 다만 제가 조금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GV70 이걸 하면서 왜 쿠페형으로 갔을까? 아까도 한참 얘기했지만 뒤쪽에 디자인의 논란까지 감수하면서까지 왜 꼭 이렇게 쿠페 스타일로 깎아야만 했을까? 스타일적으로 그게 더 좋은 건 알겠지만 아직까지는 시장 자체는 쿠페형보다는 기존의 SUV, 약간 각진 SUV 스타일 쪽의 시장이 더 크거든요. 그러면 처음 시작하는 브랜드가 더 큰 시장을 노리고 들어가야 더 많이 팔 수 있지, 왜 이렇게 새로운 쿠페형 시장에 들어가서 뒤에 트렁크도 작고요, 뒤에 보이는 리어 뷰도 작아지고 그런 불리함을 감수했을까? 진짜로 이상혁 전문을 만나면 꼭 물어보고 싶은 게 그거예요. 이따가 한번 카톡으로 물어봐야 되겠어. 그래서 그거 빼놓고 나면은 이 정도의 차를 BMW나 벤츠의 동급 모델에 뒤처지지 않는 이런 거를 훨씬 10%, 15% 싸게 우리가 사서 운전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큰 기쁨이 아닌가. 저는 이 차에 대해서만큼은 익스테리어 디자인 조금 어색한 거 빼놓고는, 좀 디테일 빼놓고는 뭐 스펙이나 가속 성능이나 정숙성, 컴포트, 뭐 가격까지 참 괜찮은 차가 나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